이덕화,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 간에 다른 쟁점이 많다며 일단은 병합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조 전 장관 사건의 공동 피고인으로 있는 정 교수만 분류해 기존 정 교수 사건과 병합할지는 추후 정해질 예정이라서 부부가 같이 법정에 서게 될지 여부는 미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는 1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6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현재 조 전 장관의 뇌물공여 등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형사합의 21부와 협의해 기존 정 교수 사건과 병합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사건과 본 사건은 쟁점이 다른 부분이 많다며 정 교수 공소 사실과 관련 없는 다른 피고인들이 병합돼 있어 병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이 조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혐의 및 증거가 상당 부분 중복되는 점을 고려해 기존 정 교수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조 전 장관 사건에는 현재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도 병합돼 있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부패비서관도 공동 피고인으로 포함돼 있다. 조 전 장관 사건과 정 교수 사건 간 병합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부부가 법정에 같이 서게 될지 여부는 추후 결정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형사합의 21부가 진행하는 조 전 장관 등의 첫 공판 준비 기일에서 정 교수만 분류해 현재 기존 사건에 보낼지 여부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만약 정 교수만 분리해 기존 사건과 병합할 경우 부부는 따로 법정에 서게 되지만 아예 병합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할 경우 부부는 함께 법정에 서야 한다. 정 교수도 현재는 조 전 장관 사건에서 공동 피고인이기 때문이다. 또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일인 지난해 9월 6일 정 교수를 표창장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공소장 변경이 불허되자 추후 재차 기소한 것이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검찰이 범죄인지 서류, 수사보고서 등의 수사기록 열람, 등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기존 표창장 위조 사건의 공소 제기 시점이 정 교수 배우자의 인사청문회 바로 당일이다며 이 부분 관련 내사가 있었는지 사건 초기에 수사가 개시된 게 다른 목적이 없었는지 확인하는 것도 공소권 남용 관련 판단의 주요 자료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소장 변경이 불허된 것처럼 해당 공소사실은 객관적으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검찰 수사 결과 인정된 것이라며 해당 사건의 공소 유지를 계속하는 것이 다른 목적이 있는 것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입 11일 수사 시작 이후 동양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표창장 위조가 확인됐다며 객관적 증거자료에 의해 확인됐는데 작성 1차 추정이 불가피해 당일날 기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이후 수사를 하며 추가로 정 교수의 구체적 행위가 확인되고 이후 공소장 변경을 했지만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불허해 불가피하게 추가 기소한 것이라며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공소유지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표창장 위조 관련 2개의 공소사실 간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검찰이 재차 공소 제기한 것이 실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결 선고를 통해 결론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열리는 재판은 정 교수가 청구한 보석이 지난 13일 기각된 후 처음 열리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정 교수가 도주할 우려는 없지만 혐의 사실 관련 증인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 시점에서 구금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각 결정은 재판 진행을 위해 정 교수의 구금이 필요하다는 판단일 뿐 공소사실과 관련해 유죄의 심증을 형성한 건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린다며 정 교수는 재판부 결정에 너무 실망하지 말고 구금 기간 중 건강에 유의해달라고 밝혔다. 라임 자산 운용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의 검사 파견 요청이 법무부에서 가로막혔다. 검사 파견 인사권을 가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접 반대안에 결재한 것으로 알려져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또 한 번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 6부는 최근 대검찰청에 검사 2명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지휘부서인 대검판 부패, 강력부는 사건의 규모와 업무량 등을 고려해 파견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일선 청구와 조율을 거쳐 파견 대상자를 선발해 법무부에 전달했다. 법무부령인 검찰근무 규칙에 따라 1개월을 초과하는 검사 직무대리의 경우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법무부는 대검의 요청을 거절했다. 이미 대검에서 한 차례 조율을 거쳐
파견을 요청했지만 퇴짜를 놓은 것이다. 법무부는 서울남부지검의 파견 요청에는 공감하지만 아직 수사 초기 단계인 만큼 시간을 갖고 조금 더 지켜보자며 대검의 파견 요청을 반려했다. 수사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인력 보강은 꺼려한 것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 6부가 라임 사건을 맡은 것은 지난 1월 말 검찰 직제 개편 이후부터 약 2개월 정도가 지났다. 이에 일각에서는 라임 사건을 강도 높게 수사하려는 윤 총장과 검찰 수사의 비대화를 막으려는 추 장관이 또다시 부딪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윤 총장은 지난 2월 초 서울남부지검에 검사를 파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검찰 직제 개편으로 인해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해체돼 증권범죄 수사 동력이 약해질 것을 우려한 조치였다. 윤 총장은 금융범죄 등 특수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들을 파견해 수사팀을 보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라임 사건이나 신라젠 같은 서민다중 피해가 발생한 범죄 수사에 빈틈이 없게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하지만 추 장관의 판단은 달랐다. 대검이 이미 각 청 간부들과 협의를 마쳤음에도 별도의 의견 수렴을 통해 대검과 다른 결론을 낸 것이다. 검사 직무대리 파견의 최종 결재권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규정돼 있는 만큼 이번에도 추 장관이 직접 결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법무부 검찰국에서 일했던 법조계 관계자는 대검에서 파견 요청이 오면 검찰국에서 또 한 번 검증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는 장관의 인사권을 검찰총장이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대검에서 아무리 파견 필요성을 요청해도 법무부에서 한 번 더 사건의 중대성이나 규모 등을 살펴보고 해당 청의 의견을 듣는다고 했다. 또 대검의 요청을 그대로 장관에게 전달하면 자칫 장관의 인사권을 침해할 수가 있어 상당히 주의하는 편이라고 덧붙였다. 추 장관의 이번 결정이 검찰 수사 비대화를 우려해 내린 결정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추 장관은 지난 1월 10일 대검의 비직제 수사 조직의 경우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그동안 검찰이 세월호 특별수사단처럼 사회적 이목이 쏠리거나 중요한 사건에 대한 별도의 수사팀을 만들던 관행을 폐지하겠다는 것이었다. 검찰국 출신의 현직 검사는 검찰의 수사 비대화를 우려하는 추 장관이 라임 사건으로 인해 서울남부지검에 검사와 수사관들이 몰리자 별도의 수사팀으로 진화할까 두려워 더 이상의 검사 파견을 승인해주지 않는 것 같다며 이미 4명의 검사를 파견한 것도 염두에 두었을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검의 파견 요청을 반려한 이유에 대해 대검에서 일선청 의견 조회를 하는 것과 법무부에서 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면서 검찰국이 기계적으로 대검의 요청을 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의사표시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면서 이번 파견 요청 반려도 당연히 장관의 결재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